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그리고 그만하지도 않는 이른바 관망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 시장입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B-17 블록을 보면요. 일반 공급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 원 안팎으로 거론되면서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주택자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금이 오히려 청약을 준비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왜 청약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지 그리고 최근 청약 시장의 특징은 무엇인지 청약 당첨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년 무주택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차례로 짚어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왜 이렇게 오늘 청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네, 핵심 이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집값 부담이 되겠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매매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약은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월세 불안정이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줄고 또 월세 물량은 커지다 보니까 차라리 청약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방향성이 있는데요. 정부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을 이어가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다시 한번 청약을 선택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청약 시장은 예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양극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 그리고 3기, 신도시처럼 입지가 뚜렷한 곳은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지가 다소 애매하거나 일반 지역에서는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청약이 너무 어렵다가 아닌, 포기할 시장도 아닌 선별과 전략이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청약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현실적인 가능성도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인 청약의 당첨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현실적인 청약 당첨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면요. 무주택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 공급이 중요한데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점이 낮더라도 이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도 문이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청약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가점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2, 3년 뒤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향후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는 아무래도 미리 준비한 사람만 기회를 잡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청년 무주택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핵심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약 통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만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공급 요건의 적검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과 단지 공부입니다. 무조건 경쟁률만 높은 지역만 보기보다는 향후 개발 계획과 이 교통 호재 등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현실적인 청약 당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청약 통장을 관리하고 특별 공급 요건을 전반적으로 잘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꼭 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청약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점이 낮으면 의미가 없다, 청약은 운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생각보다 실제로는 이 특별 공급이나 추첨제, 그리고 비선호타의 공약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청약은 운이 아니라요. 준비와 선택의 게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약시장의 핵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핵심 내용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집값의 이 전월세 부담이 있죠. 청약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청약시장은 양극화됐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청약과 실수요자는 지금부터 통장 요건, 지역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청약시장 이야기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약시장을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잘 맞도록 판단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청약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약의 시대가 왔다. 이제 무주택자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런 트렌드가 기사의 헤드라인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망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민지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양히 짚어주셨는데요. 왜 다시 청약이 주목받는가? 그리고 최근 청약 시장의 특징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청년 세입자들이 청약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마켓 트렌드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트렌드 계속해서 같이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